네, 경기 시작. 리버풀의 선축이죠. 오케이, 왼쪽으로 길게 바르디올. 오, 잠깐만요. 아, 시티가 요즘 후방 빌드업이 너무 불안. 슈팅까지 나왔고요. 역시나 리코가 인버티드로 좁히면서 3-2-4-1 형태. 이러면은 애초에 그냥 데브라이너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4-1-4-1. 니코가 있을 때 리코 루이스가 안으로 좁히면서 3-2-4-1 형태. 도쿠 아놀드 앞에 놓고 두 번째 쳤어요. 아놀드 도쿠 상대로 좀 힘든가요? 두 번이나. 아, 또 뚫려. 야, 잠깐만요. 아놀드 수비가 벌써 세 번째예요. 아놀드. 이거는 포든이 제로톱이네요. 필포든의 제로톱. 리버풀의 코너킥. 메카리스터 짧게. 이거 약속된 플레이예요. 리버풀 선제골 모하메드 살라. 와, 방금 그 세트피스는 약속된 플레이죠. 살라의 선제골입니다. 1대0. 아니, 리버풀이 시티 홈에서 이긴 게 되게 옛날인 것 같아.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잠깐만. 야, 최근 5년 동안 없어. 6, 7년 동안. 와, 이거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 뭐 아직 경기는 끝난 거 아닙니다만. 선제골을 먹히긴 했지만은 후사노프가 이번 경기에서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직전까지 좀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도 막아주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후사노프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오, 잠깐만. 살라가 버텨줬어요. 오, 가운데 존스, 왼쪽에 디아스 비었죠. 루이스 디아스. 하하, 그 전에 옵사이드 판정인가요? 진짜 살라가 홀드업도 돼요. 아니, 미친, 홀드업도 돼? 아니, 방금 아까 전에 왔을 때 볼 왔을 때 버티는 거 봐요. 버티면서 뒤에 돌아가는 애한테 뿌려주는 거. 도니에스 표정이 안 좋은데? 아하, 뭐 안 좋을 만한 일이 있었죠. 왼쪽에서 루이스 디아스, 가운데로 좁히는 로버트슨. 주진 않고요. 오른쪽을 봤네요. 살라예요. 살라. 오, 잠깐만! 오버래핑하는 아놀드한테 찔러준 살라. 도사구만 이제. 이거 봐, 타이밍이 뭔가 깨우쳤나봐. 진짜 도사가 됐어. 툭 띄워주는데 라인 브레이킹하는 살라를 봤어요. 살라 타이밍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라 잡았어요. 살라 또 살라예요. 살라 가운데 소스라이. 리버풀 두 번째 골 모하메드 살라 어시스트. 1골 1어시스트 모하메드 살라. 와, 미쳤다. 축구 도사가 됐어요, 모하메드 살라. 와, 전설이 되는구나. 16어시랜다. 미쳤다. 와,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정말 오랜 시간 만에 리버풀이 시티홈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오면서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죠. 왜냐면 또 지난번에 아스날이 웨스트햄한테 좀 발목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 전까지 리버풀하고 아스날의 승점 차이가 8점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리버풀이 잡으면서 11점 차. 물론 이게 한 경기를 리버풀이 더 치르기는 했지만은 이 시점에서 2위랑 1위의 승점 차이가 11점 정도 나면은 글쎄요,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리버풀이 뭐 엄청난 그런 이변의 상태가 있지 않은 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리버풀이 정말 많이 가까워져 있다. 이날 두 팀은 둘 다 최전방 원톱이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커티스 존스의 제로톱으로 나왔고요. 시티는 포든의 제로톱으로 나왔죠.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4-1-4-1 시스템을 기반으로 루이스가 안으로 좁히면서 니코 곤살레스랑 같이 투볼란테, 후사노프, 아케, 그바르디올이 백스리가 되고 맨 위에 있던 포든이 아래로 깊이 관여, 마르무시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3-2-5 시스템을 운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도쿠랑 마르무시, 오른쪽에는 사비뉴랑 데브라이너, 이런 측면의 공격을 위주로 상대를 측면으로부터 흔들겠다. 와, 그런데 이날 리버풀이 보여준 플레이가 진짜 너무나도 단단했습니다. 이날 리버풀 수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전원 수비였어요. 뭐 위에 누구 남아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원이 내려와서 수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도쿠가 볼을 잡는다 그러면은 아놀드랑 살라가 기본적으로 나가서 협력 수비를 했고요. 반대편에 사비뉴가 볼을 잡는다 그러면은 루이스 디아스랑 로버트슨이 나가서, 아니면 메카리스터까지 나가서 협력 수비를 단단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측면을 다 틀어막는데 아무리 도쿠가 변수 창출을 한들, 또 사비뉴가 요령있게 들어간다고 한들 측면에서 뭔가 흔들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또 오늘 시티가 측면에서 뭔가를 흔든 다음에 그거를 치명적인 득점, 찬스 이런 걸로 못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중앙에 이거를 마무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혼란이 없고 포든이 제로톱으로 나왔는데, 이게 포든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리버풀의 센터백 라인 코나테랑 판다이크 사이에 포든이 혼자 껴있을 때 이거를 컷백이랑 크로스를 받아서 뭔가 박스 안에서 유효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느냐,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 혼란이 있었을 때 시티가 많이 보여주는 패턴, 가운데에 혼란이 있고 오른쪽에 빠진 데브라이너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평소에 많이 나오는 시티의 패턴인데, 데브라이너가 이제 오른쪽에서 볼을 잡아도 크로스 타이밍인데 크로스를 안 올립니다.
아니 못 올려요. 가운데 해봐야 포든이랑 마르무시가 있는데 데브라이너가 크로스를 올린다 한들 얘네들이 코나테랑 판다이크를 뚫고 뭐 헤더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데브라이너도 이제 크로스를 안 하고 그냥 뭐 슈팅을 한다든지 패스를 돌린다든지 이런 선택밖에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버풀이 수비를 할 때는 10명 전원 수비 완전히 걸어 잠그는 그런 포메이션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연 살라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를 단단하게 막은 다음에 판다이크나 알렉산더 아놀드 이쪽에서 볼을 얻으면 앞쪽으로 뛰어가는, 특히 오른쪽 측면을 타고 들어가는 살라한테 롱패스를 뿌려줘요. 이날 살라가 터치라인에서 보여준 플레이, 이거는 그냥 공격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혼자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 뒷공간 라인 브레이킹.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상대가 라인이 높이 올라와 있을 때 앞으로 뛰어가던 살라가 상대의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플레이. 또 하나, 플레이메이킹. 위로 올라갔을 때 살라가 측면 터치라인에서부터 안으로 살짝 좁히면서 아웃프론트 패스든 아니면은 안으로 좁히면서 왼발 각도를 보든 가운데로 들어오는 동료들, 특히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한테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플레이메이킹이 또 중앙으로만 한정됐던 게 아니에요. 살라가 안으로 좁힐 때 뒤에 있던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맨시티 수비가 살라가 위협적이라는 걸 아니까 살라한테 또 수비가 쏠려요. 이럴 때 상대의 주의를 다 끌어들인 살라가 뒤로 돌아 들어가는 아놀드한테 툭 밀어주고 오버래핑한 아놀드가 중앙으로 붙여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죠. 그리고 살라가 보여준 세 번째 플레이, 저는 이게 참 놀라운데 이날 살라가 심지어 홀드업 플레이, 소위 말하는 등을 지는 플레이까지 해줬습니다. 판다이크나 아놀드 같은 선수가 앞쪽으로 볼을 뿌려주면은 뭐 그바르디올, 아케 이런 선수를 등지고 있던 살라가 이거를 받아서 소유를 해줘요. 볼을 받아주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마냥 홀드업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볼을 받으면서 유지를 해준 다음에 아까처럼 뒤로 돌아가는 아놀드라든지 가운데로 들어가는 소보슬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그 사이로 툭 내줘요. 이렇게 상대 수비가 또다시 살라한테 쏠리니까 아놀드나 소보슬라이 쪽에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정말 살라가 다 해준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인 브레이킹, 플레이메이킹, 홀드업 플레이, 그냥 공격수가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이제 다 장착해버렸다. 제가 볼 때는 살라는 축구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도사처럼 플레이한다? 말이 안 돼요. 우선 오늘 리버풀의 첫 번째 골이 이 경기의 기점이 된 것 같아요. 세트피스에서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 코너킥에서 맥칼리스터가 가까운 쪽에 있는 소보슬라이한테 낮고 빠른 패스를 찔러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약속된 플레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주저하지 않고 가운데로 좁혀있는 살라한테 찔러줘요. 그리고 살라가 바로 슈팅, 아케를 맞고 이게 맨시티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죠. 두 번째 골도 살라랑 소보슬라이 쪽의 링크에서 나왔습니다. 리버풀의 후방에서 롱패스가 방출되어 오는데 이게 왼쪽 측면으로 날아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소보슬라이랑 살라가 동시에 뛰어가요. 근데 소보슬라이 위치는 옵사이드인데 살라는 온사이드.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소보슬라이는 볼에 관여하지 않고요. 살라가 가는 걸 보고 자기는 가운데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살라가 이 볼을 잡았을 때 가운데 있는 소보슬라이에게 마킹하는 선수가 없고 살라가 이걸 전달하면 소보슬라이가 슈팅. 심지어 또 앞에 있었던 커티스 존스도 옵사이드 위치인 걸 알고 볼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리버풀에 아무 문제 없는 득점이 터졌죠. 리버풀이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이 시티가 7, 리버풀이 3, 아니 뭐 시티가 6, 리버풀이 4,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점유율이나 뭐 선수들의 발에 볼이 붙어있는 횟수, 이게 맨시티 쪽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시티가 이렇게 발에 볼을 붙여놓고 뭐 도쿠, 사비뉴 이런 선수들이 지공을 펼칠 때 상대의 측면 수비에게 막혔던 반면에 리버풀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살라를 기점으로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가서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줬다. 이날 전체 슈팅이 맨시티가 16, 리버풀이 8, 유슈팅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5개, 리버풀이 4개. 그냥 슈팅 자체랑 공격 지표도 그냥 맨시티가 훨씬 많이 가져갔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도 측면에서 득점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율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특히 전환 속도. 이렇게 10명 전원이서 수비를 한 다음에 살라가 올라갈 때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속도가 리버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티가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거를 반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라 같은 선수가 좋은 플레이로 그마저 있던 시티 수비마저 끌어가 버리니까 가운데에 있는 뭐 소보슬라이나 맥칼리스터, 뭐 존스 이런 선수들을 마크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여의치가 않다. 오늘 리버풀이 보여준 축구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실속 있고 순도 높고 또 정확한, 딱 명확한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축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슬롯이 영악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구를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버풀은 2위와의 승점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해 정말 크게 가까이 다가갔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리버풀이 이런 폼을 유지를 하고 슬롯이 이런 식으로 팀을 발전을 계속 시킨다면 저는 이번 시즌에 좀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 리그 우승을 떠나서 더 큰 목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축구를 해나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좀 해봅니다.